우리 50대, 60대 분들 중에서도 현재 자녀와 함께 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성인이 되어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일명 캥거루족이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지금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들은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사실이에요. 부모보다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부모의 수익과 자산에 의존해서 지낸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부모가 노후를 위해 써야 할 자산을 같이 살면서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는 물론 자식까지 경제적 위험에 처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의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도, 또 우리 부모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자녀와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자녀를 독립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꼭 필요한 얘기가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사실 캥거루족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일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생한다고 해서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아이와 성인의 합성어인 키덜트,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을 일컫는 맘모네, 영국에서는 부모의 퇴직연금을 축낸다고 해서 키퍼스, 캐나다에서는 직장 없이 이리저리 떠돌다 집으로 돌아와 생활한다고 해서 부메랑 키즈라고 불러요. 게다가 최근에는 결혼하고 독립했다가 주거와 육아의 부담 때문에 부모에게 다시 돌아와 얹혀 사는 리턴과 캥거루가 합쳐진 리터루족까지 있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살까요? 19에서 49세까지의 성인 자녀 중 29.9%,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부모와 함께 산다고 해요. 이것을 미혼 자녀로 한정할 경우는 무려 64.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건데요. 결혼을 안 한 경우는 10명 중 6명에서 7명은 부모와 함께 산다는 거죠. 미혼 자녀의 연령대별 부모 동거 비율을 살펴보면요. 20대 초반은 72%, 20대 후반은 64.8%가 부모와 함께 살았고요. 30대 초반은 57.4%, 30대 후반은 50.3%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30대 이후가 돼도 절반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사는 거죠. 그리고 40대 이후가 되더라도 무려 44.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녀가 30대, 40대인 경우 부모는 60대, 70대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 나이까지 자녀들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사실 자녀가 이 나이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책임의 상당 부분은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아이언우드라는 가시나무로 둥지를 짓고 그 위에 깃털을 겹겹이 쌓아 포근하게 만든 후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다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 속 깃털을 모두 밖으로 버려요. 텅 빈 둥지 속에서 새끼들은 가시에 찔리면서 가시를 피해 가장자리로 피하게 되는데요. 이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쪼아 둥지 밖 절벽으로 떨어뜨려요.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 독수리는 어설픈 날개짓을 계속하지만 결국은 아래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데요. 새끼 독수리들이 바닥에 떨어지려는 찰나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낚아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몇 번을 다시 떨어뜨린다고 해요. 어미 독수리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에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이렇게 자란 새끼 독수리는 나중에 다시 훌륭한 어미 독수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너무 귀하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니 독립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로 어른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간혹 자녀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와의 거리가 가깝다 보니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해서 그런다는 답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새끼 독수리가 다 컸는데 사냥터가 가깝다는 이유로 어미 독수리와 함께 살던가요? 단순히 지출로 나가는 돈만을 계산하면 부모와 같이 사는 게 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를 꾸려간다는 큰 틀에서 생각하면 혼자서 살면서 현재 버는 돈으로 삶을 꾸려가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독립이 가능해요. 다 큰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같이 지내는 게 부모님들도 안타깝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독립시키셔야 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독립을 위해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독립시켜야 부모가 산다. 첫 번째, 자식을 고생시키자. 50대, 60대 분들의 경우 형제들이 대부분 서너 명 이상은 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또 사는 동네에 6남매, 7남매도 흔치는 않았지만 볼 수 있었던 시절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대부분 한둘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너희는 공부나 열심히 해 하면서 자녀들에게 설거지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 돕기 등의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온실 속의 하초처럼 귀하게
야하게만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취직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겠다며 고생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면 또 가슴이 짠해지죠. 예전에는 자식들이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하고 그리고 이후로는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즘은 자식들이 돈을 벌어도 부모가 기특하고 대견하다며 오히려 뒷바라지를 해주는 세상이 됐어요. 출퇴근 힘들다고 차도 사주고 자녀 위해서 보험도 대신 들어주고 자신의 노후도 못 챙기면서 자녀 적금까지 대신 넣어주는 경우도 흔하죠. 이렇게 과잉보호 속에서 자란 자식들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자식을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식을 편하게만 해주려는 유약한 사랑을 중단하셔야 해요. 자녀가 스스로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도록 고생하는 것도 지켜볼 수 있는 강인한 사랑을 해야 하는 거죠. 벼랑으로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려야 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자녀를 독립시켜야 부모가 산다. 두 번째, 집에 있기 불편하게 만들자.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나죠. 특히 부부간에도 남편이나 부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식을 1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엔 1도 관심이 없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채워넣는 식인 거죠. 이것을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니에요. 이는 가정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고 부부에게 최우선은 남편이고 아내여야 해요.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됐다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인이 됐음에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자식이 부모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돕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인 거죠. 집에 있는 자식 밥상 차려주고 옷 다 빨아주고 방 청소에 용돈까지 다 대주는 부모님들 많은데요. 이렇게 다 큰 자식을 계속 싸고 도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오히려 부모 집에 얹혀 사는 만큼 자신의 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도움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맞고요. 함께 살고 있다면 집안일의 일정 부분을 맡아서 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부분 돈을 내도록 해야 해요. 집에 있으면 정말 힘들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게 불편하고 안 입고 오면 나가라고 하셔야 해요. 자녀를 독립시켜야 부모가 산다. 세 번째, 답은 그만 주고 질문을 하자.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뉴스에도 났었던 사건인데요. 20년간 근무해오던 교사 A씨는 이 학교에 다니는 자기의 딸의 내신 등급을 높이기 위해 중간고사 수학 성적을 조작했다가 결국 법정에 섰어요. A씨는 딸의 수학 점수를 조금만 높이면 내신 등급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의 답안지를 바꿔치기에 성적을 높였던 거죠.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이걸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는데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그냥 자녀를 망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요즘 자녀 세대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이나 일상의 사소한 일들까지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당연히 문제에 맞닥뜨리면 부모가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자녀가 원하는 답을 부모가 계속 찾아준다면 자녀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돼요. 자녀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대답을 중단하고 질문을 던져야 해요. 평상시에는 혼자 알아서 하도록 자녀의 삶에 끼어들지 말아야 하고요. 만약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다면 그때도 답을 주기보다 넌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되물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는 정도까지가 부모가 할 일이에요. 자녀를 독립시켜야 부모가 산다. 네 번째, 실패할 기회를 주자. 자식이 실패하는 것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자녀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코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식이 실패하는 꼴을 못 보고 부모가 개입해 도와주면 자녀는 실패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들이 늘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들을 지나치게 가잉보호하다 보니 자녀가 실패 없이 갈 길들을 다 닦아놓고 그쪽으로만 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실패를 모른 채 성장하게 되면 사소한 일에도 좌절하고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져요.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도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묻어버릴 수도 있고요. 작은 좌절을 계기로 세상 밖에 나가지 못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자녀들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표만 쓰면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심한 경우 세상에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자살을 택하는 경우마저 있죠. 이들 모두가 실패해서 뭔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녀의 실패를 막기보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둬야 해요.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행동이에요. 자녀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세요.
자녀를 독립시켜야 부모가 산다. 5번째, 자책하지 말자.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직장 잘 다니고 결혼도 잘만 하는데 우리 집 자식은 변변한 직장도 없이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다못해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나고 연애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것마저 안 하고 다 커서도 컴퓨터만 보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에요.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게 부모인 내가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자책하는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자녀의 상황이 어떻든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다 뒤돌아보면 후회 아닌 것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젊어 경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데다 삶의 지혜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그때 그 상황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자녀에 대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가 부모로 인해 상처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대로 사과를 하세요. 자녀도 가슴속에 응어리로 담고 있을지도 모를 부분을 부모의 사과를 통해서 해소하고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자녀의 현 상황을 자책하기보다는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해요. 부모가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를 성인으로 대접해줘야 자녀도 자립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자녀를 독립시켜야 부모가 산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식을 고생시키고 집에 있기 불편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자녀에게 답 대신 질문을 해야 하며 실패할 기회를 주고 자녀의 현 상황에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루소가 말했는데요. 자식도 행복하게 만들고 노후도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